라디오를 틀어놓듯 조용히 들어주세요. 오늘은 혼자 사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1인 가구 시니어 생존 체크리스트입니다. 겁을 주려는 방송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안내 방송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차분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햇살이 기울어 들어오고 전기포트가 조용히 끓는 소리를 냅니다. 휴대폰엔 어제 저녁 아들 레미가 보낸 이모티콘 하나가 남아있죠. 반찬통을 열어보니 작은 배추김치와 두부 반모. 그 순간 문득 든 생각. 오늘 하루를 무사히, 편안히, 그리고 품위 있게 보내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바로 여기서 생존 체크리스트는 시작됩니다. 목록을 외우듯 급하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리듬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비밀입니다. 가장 먼저 몸의 신호를 다시 친구로 만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발끝부터 가슴까지 숨을 올려보세요. 3번만 깊게. 어제와 다른 통증은 없는지, 어지럼은 없는지, 손이 붓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이 간단한 호흡과 스캔만으로도 넘어짐 사고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창가를 향해 서서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보세요. 계단을 오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3분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해도 하체 펌프가 깨어납니다. 아침은 더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미역국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을 챙긴 하루는 기운이 덜 세고 오후에 달달한 간식을 찾는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둘째는 집이 나를 지켜주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을 낯선 사람이 따라보지 않게 천천히 몸으로 가려주세요. 현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작은 센서 등을 켜두세요. 욕실 샤워기 바로 옆, 손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에 길잡이 손잡이 하나면 안심이 달라집니다. 바닥엔 작은 발판이라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장판 모서리가 들렸다면 오늘 바로 테이프로 눌러주세요. 집은 작은 성이고 성벽은 생각보다 생활의 자잘한 습관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셋째는 내 손 안에 전화가 든든한 동료가 되는 일입니다.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너무 복잡하게 두지 말고 긴급 전화는 단축으로. 화면 첫 줄에는 3번호만 올려두세요. 가까운 이웃, 단골 주치의, 동네 약국. 이름 앞엔 하트를 붙여 눈에 먼저 들어오게. 카톡 프로필엔 알레르기나 복용약 한 줄을 써두면 혹시 모를 순간에 남들이 신속히 돕습니다. 택배 문자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모르는 번호가 대출을 권하면 짧게 말하고 끊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내가 먼저 공식 번호로 걸면 됩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로도 보이스피싱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돈의 흐름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소득과 지출을 복잡한 가계부로 적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장을 3칸으로 나누는 상상부터 해보세요. 들어오는 통장, 나가는 통장, 비상금 통장, 전기세와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나가는 통장에만 걸어두고 들어오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건너가게 설정하면 편안해집니다. 비상금은 한 달 생활비의 딱 절반만 따로 떼어둡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마음의 쿠션이 생겨 뜻하지 않은 병원비, 가전 수리비 앞에서 숨이 덜 가빠집니다. 보험은 낡은 우산을 2개 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같은 보장을 2번 내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약관을 다 읽기 어려우면 동사무소 상담 창구나 노인복지관에 예약하고 앉아 내 상황을 이야기로 풀어주세요. 서류는 그 다음입니다. 5째는 식탁의 균형을 마음의 균형과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혼밥이 습관이 되면 국물이 점점 짜집니다. 입맛은 조용히 익숙함을 따라가니까요. 오늘 저녁엔 그 반대편으로 발을 옮겨봅시다. 국물은 적고 건더기가 많은 찌개, 밥은 반 공기,
대신 삶은 채소 한 접시. 물을 늦은 저녁에 많이 마시는 대신 낮 시간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면 밤잠이 길어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가장 오래된 통 하나를 손에 들고 오늘은 너부터라고 말해보세요. 혼자 사는 집의 음식 낭비가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작게 끓이고 작게 비우는 리듬. 내 삶도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여섯째는 약과 검사. 종이 한 장의 힘입니다. 복용약이 3가지 이상이라면 종이에 큼직하게 이름과 용량, 복용 시간을 적고 투명 비닐에 넣어 냉장고 문 안쪽에 붙여두세요. 그 종이가 응급실에서 당신의 시간을 절약합니다. 건강검진은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계절로 나눠 생각하세요. 봄에는 혈액, 여름엔 치아, 가을엔 눈과 귀, 겨울엔 골다공증. 일정표에 적어두면 바쁘지 않게, 그러나 놓치지 않게 지나갑니다. 병원에 갈 때는 한 번쯤 의자를 빌려서라도 사진을 찍듯 서류를 남겨두세요. 다음번 대화가 쉬워집니다. 7째는 사람의 온도를 집 안으로 들이는 습관입니다. 전화 한 통이 구독처럼 삶을 지켜줍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서로 안부를 묻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좋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오늘 잘 잤다. 점심엔 김치전 부쳤다. 무릎이 조금 시린데 파스 붙였다. 서로의 일상 잔소리는 외로움의 바람을 막는 두꺼운 문풍지입니다. 동네 도서관의 북카페, 경로당의 탁구대, 공원 산책 모임. 혹시 처음 가는 곳에 문턱이 높게 느껴지면 방송을 핑계로 삼아도 좋습니다. 억만이 인생살롱에서 추천해서 와봤어요. 그렇게 입구의 어색함을 지나가면 다시 나가는 발걸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8째는 위기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리허설하는 일입니다. 밤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현관 앞에서 발목을 삐끗했을 때 어떻게 할지 초단순하게 3줄만 정해둡니다. 먼저 의자에 앉는다.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신다. 단축번호 한 번에 전화한다. 이 3줄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놀람이 두려움으로 번지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문 앞에 작은 보조 열쇠를 두지 말고 신뢰하는 이웃에게 보관을 부탁하세요. 위임장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메모지에 비상시 집 안 출입을 허용합니다. 하고 사인 하나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9째는 하루의 마무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루틴입니다. 스마트폰을 베개 옆에서 거실 책장 위로 옮기는 것. TV를 끄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는 것. 베개를 두드려 모양을 잡고 오늘의 감사 한 줄을 속삭이는 것. 내가 나를 잘 돌봤다. 불면이 찾아오면 억지로 쫓지 마세요. 조용히 앉아 손등을 쓰다듬듯 마음을 어루만지며 숨을 셉니다. 4가지 들이쉬고 8가지 내쉬는 호흡. 등 뒤 쿠션이 따뜻해지면 잠은 금방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존 체크리스트는 사실 살아내는 솜씨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만든 거대한 표와 항목보다 당신의 하루와 잘 맞는 작은 동작 하나가 더 큰 힘을 냅니다. 내 몸의 신호를 듣고 집을 작은 성으로 만들고 전화 3개를 내 편으로 만들고 돈의 흐름을 3칸으로 나누고 밥상을 단단히 채우고 약을 한 장의 종이로 정리하고 사람의 온도를 방 안으로 들이고 위기 리허설을 3줄로 준비하고 밤을 내 편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9가지가 당신의 오늘을 붙잡고 내일을 열어줍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너무 엄하게 대하고 계신가요? 나는 늘 미루고, 늘 귀찮아하고, 늘 혼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디오처럼 켜두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목소리. 오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동안 냉장고 문짝에 붙일 작은 메모 한 장만 써주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물 2잔, 약 정리, 전화 한 통. 성공하면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 동그라미가 모이면 어느새
당신의 생존 체크리스트는 삶의 습관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억만이 인생살롱은 오늘도 당신의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히 남았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당신의 아침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찾아와 줄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목소리가 있고, 루틴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에 고요한 안심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